등산동 동아쌤입니다. 계획 기록부를 이렇게 잘 작성하는 학생한테는 계획 기록부 아니죠. 학습 누적 기록부,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을 잘 작성하면 자신의 그 현재 상태를 알기 때문에 계획 기록부도 한 번쯤 작성해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시간 잡고 개념 원리 잘 짰고 페이지도 잘 짰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계획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진행시킬 때는 이 계획은 큰 줄기의 중앙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가죠. 그러면 진행될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초과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평균 내면 가운데로 치고 실제로 계획이 이렇게 요동치다가 나중에는 요거에 맞게 이렇게 삐 하고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이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수능 개념 공부하고 점심 먹는다. 이건 잘 짠 겁니다. 잘 짜고 또 수학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아침 먹고 수학, 점심 먹고 수학 잘 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저녁 먹고 수학도 좋은 거죠. 저녁 먹고 수학. 근데 이렇게 책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이걸 이렇게 나가면 며칠 후에 이 책이 끝났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통사줄 맞습니다. 이렇게 통과줄 그러니까 짜는 건 다 맞는데 하루에 수학하고 수학 영어하고 수학하고 나머지 수학하고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자유 시간이나 이런 게 별로 너무 없어서 힘들어져요. 그러면 힘들면 요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책을 읽으면 되겠대. 제일 좋은 거. 책을 읽으면 돼. 그냥 책을 읽어도 되고 교과서를 읽어도 되고 그냥 자습서를 읽어도 되고. 책은 진짜 그냥 일반 책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책? 교과서도 되고 자습서도 되고 참고서도 되고 답지도 되고 그냥 읽으면 돼. 그러면서 밑줄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가 규정되게 이렇게 딱 있다는 것은 이게 나갈 때 이게 밸런스나 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정해진다는 것은 이 시간에 이거 하는데 이 전에 뭐 해야 되지? 그럼 이거 보고서 따라서 그냥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가운데 줄기가 있잖아요. 이 줄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본인의 계획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요거를 이런 계획으로 바꿔야죠. 살짝 위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일주일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이때쯤에 뭘 했으면 좋겠고 뭘 했으면 좋겠고 뭘 했으면 좋겠고 가상으로 써놓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짜면서도 요거에 대한 통계는 낼 수가 있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라고요? 주의할 점 한두 가지 써놓고 내가 잘하고 싶은 점 이렇게 한두 가지 써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계획표가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계획표를 짰는데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냐면 안 지킨 거 말고 지킨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100%에서 몇 %를 지켰는지 이 퍼센트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계획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밥 휴식인데 밥 안 먹을 수 있고 국수 먹으면 못 지킨 거예요? 아니면 여기 케이크 먹으면 못 지킨 거예요? 이게 5페이지인데 꼭 5페이지 이상이라는 의미지. 그쵸. 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눠보다 보면 요번 주에 총 몇 페이지를 나갔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개념 원리랑. 몇 문제를 나갈 수 있는지, 몇 페이지를 나갈 수 있는지. 그럼 개념 원리 총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 그러면 이 계획이 이렇게 시간 계획은 충분히 다 있죠. 그러니까 언제라는 것은 다 있죠. 어디서 공부할지도 다 있죠. 누구랑도 있죠.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공부해? 교재를.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 그러면 총 얼마나 나가냐고.
교재당. 네. A 교재는 이만큼, B 교재는 이만큼, C 교재는 이만큼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전체 100%의 몇 %로. 그러면 이 교재를 언제쯤 끊는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 교재 한 거를 나가면 몇 점을 올리는지, 이걸 이런 식으로 볼 때는 몇 점 올리는지 계산이 가능하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떤 교재로, 어떻게 수업해서, 어떤 효과를, 왜 시험 보려고 어떤 효과를 보는지를 하니까 육하원식으로 이 계획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언제는 항상 간단한데 아이들이 이 계획표를 짜면 언제가 중요하죠? 진짜 또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서가 중요하죠? 네. 그러면 누구랑, 교재 뭘로, 얼만큼씩,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 읽는다, 쓴다, 오답 정리를 한다, 체크를 하면서 질문을 쓴다. 이렇게 다르죠? 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효과를 봐야죠. 그러니까 효과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거 관련된 시험 문제를 가끔가다 보는 거죠. 전체 점수에서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중3 거를 봤는데 70점이었는데 뭐 80점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획표를 짠 것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건 좀 복잡하게 짠 편인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외우기는 줘야죠. 하루가 이걸 안 보더라도 이거 보고 지켜 항상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짤 때 밥 먹고 아침 먹고 뭐뭐뭐, 점심 먹고 뭐뭐뭐, 저녁 먹고 뭐뭐뭐, 이건 기억해야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템포로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 습관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공부를 한 걸 써놓은 다음에 요거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내 생활을 내가 통제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